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수경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다소 가라앉았던 6.13 지방선거의 열기도 달아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각 후보들은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거일까지 열심히 지역구를 누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럴 때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거방송 토론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춘천 MBC와 원주 MBC, MBC 강원 영동은 후보자들의 다양한 정책과 소신을 들어보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자유한국당 정창수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토론회에 앞서서 토론회 진행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공통 질문과 대표 공약 그리고 3번의 상호 토론에 이어서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진행을 해보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어진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또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또 허위사실 공표 등 위법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회 전 과정이 TV와 페이스북 또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기 때문에 상대 후보에 대한 배려와 예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렸던 대로 후보들의 기조 연설로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의 기조 연설로 토론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후보당 1분 30초고요. 순서에 따라서 최문순 후보부터 연설해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랑스러운 도민 여러분, 오늘 하루 편안하셨는지요? 토종감자 문순 씨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웃집 친구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깜짝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네, 서로 그렇게 좋은 모양이죠. 네, 두 분이 끌어안고 있는 사진을 혹시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배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엉덩이를 이렇게 좀 뒤로 빼고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웃었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만남이었지만 아주 좋았습니다. 나라가 편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편해야 우리가 돈도 많이 쓰고 여행도 다니고 경제가 돌아갑니다. 평화가 곧 돈입니다. 네,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평화가 돈인 시대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시대는 평창에서 우리 강원도민들께서 시작해 주셨습니다. 강원도민들께서 평화의 주인공이고 주인이십니다. 강원도 시대, 강원도민들이 주인공인 시대 활짝 열겠습니다. 힘차게 열겠습니다. 빨리 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정창수 후보의 기조 연설 함께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강원도지사 후보 기호 2번 정창수입니다. 여러분, 지난 7년간을 돌이켜봅시다. 동해 경제자유구역, 또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의 꿈의 희망이었던 레고랜드, 녹색, 오색 로프웨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된 것이 있었습니까? 이제 강원도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올림픽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판, 어떤 희망을 갖고 강원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제안을 합니다. 방문자 경제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광산업이 뛰어난 우리 강원도에 18개 시군의 관광산업을 진흥시켜서 많은 방문객이 오면서 또 외부에서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향토 우량 기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하여
10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해서 출산 장려비부터 유아, 초중고, 청년, 어르신 모든 부분에 복지를 지급하겠습니다. 마련해야 할 재원은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기조 연설 모두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후보께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분위기를 반영하듯 다양한 남북 교류 사업의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대표적인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다양한 남북 교류 사업들이 당장 현실화되기에는 어렵다는 냉정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협력 사업의 경우 경기도와의 경쟁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남북 교류 협력의 구체적인 구상과 더불어서요, 구체적인 추진 전략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정창수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이고 지금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북 관계는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살얼음을 갖다가 건너가듯이 항상 주의하고 또 긴 호흡으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그 대북 협력에서의 경쟁이다라는 생각은 너무나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긴 호흡으로 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언제 어느 시점에 제대로 안착할지는 아무도 상상을 못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있어왔던 교류협력 부분에서 중단됐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설악산, 금강산 그 관광이 중단됐습니다. 재개를 시켜야 됩니다. 또 경의선, 동해북부선 철도도로 개통식도 있었지 않습니까? 2002년입니다. 제가 그때 청와대 건설교통 비서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준비를 하려면은 강원도는 무엇보다도 동해 북부선하고 동해 중부선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설사 북쪽으로 못 간다 하더라도 남쪽으로 연결시켜서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속초의 크루즈항, 양양의 공항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동북아의 물류 교통 중심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다음은 최문순 후보 답변해 주실까요? 네, 다시 평화가 돈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다시 도지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남북 교류 사업을 도정의 최우선 업무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도민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을 잘 갖추겠습니다. 전 도민이 함께하는 남북 평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기업,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농어업, 임업, 축산업 도시군 모든 도민들이 망라된 남북경제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도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대상 사업은 가장 첫 번째가 동해북부선이 되겠습니다. 강릉에서 제진간 철도를 정부와 잘 협력해서 통상적인 업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로는 춘천에서 철원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중요하겠고요. 이것은 장차 원산으로까지 연결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어민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동해안 공동 어로가 되겠습니다. 평화구역을 빨리 설정하도록 정상회담의 의제로 넣어주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철원 평화산단과 금강산 관광 그리고 2021년에 동계 아시안 게임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한 유소년 축구에 많은 강원도민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북 교류 협력 사업 구상과 전략에 대한 두 후보의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후보자 간에 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상호 토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두 후보에게 돌아가면서 주도권을 드리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두 분의 원활한 그런 토론을 위해서 사회자는 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발언 시간이 좀 지날 경우에 개인 발언이 좀 길어지면 그때는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후보에게 충분한 질문과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후보자당 6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최문순 후보부터 주도권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29일이죠. 그저께 홍준표 대표께서 우리 춘천에 오셨습니다.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춘천에서 이제 선거대책회의를 여셨습니다. 당 대표가 주재하는 당 차원의 선거대책회의고 정창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대책회의를 여셨는데요. 그 회의에서 홍준표 대표께서 공식 석상에서 평창 올림픽은 위장 평화 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공식 석상에서 하신 공식 발언이고 선대위 석상에서 하신 정 후보 선대위의 공식 입장인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식 자체가 그렇죠. 정 후보께서도 그 옆에 앉아 계셨죠.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예, 뭐 좋은 질문이십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그 최 후보님께서 중앙정당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광역자치단체 그 관계를 갖다가 이제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를 무시하고 남과 북의 직접적인 교류를 상당히 또 말씀을 하세요. 강조를 많이 하시고. 근데 남북 교류라는 거는 중앙정부의 어떤 그 승인이나 협의가 없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중앙정부하고 굳이 중앙당하고 그다음에 도정하고 그렇게 연결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강원도의 민생인데 지난 7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한테 나타나는 수치가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고 자살률은 전국 제일이고 농가 소득도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열중을 해야 되지 중앙당끼리 지금 갑론을박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논의하기에는 지금 너무 한가한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자리는 선대위 회의 자리 아니었습니까? 예. 당 대표께서 오셔서 하신 공식 발언이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선대위의 공식 입장인 겁니다. 이게 그 점에 대해서 선대위라 하더라도 이제 그 중앙당 입장에서는 네. 또 중앙당끼리 서로 이제 주고받는 말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네. 민생을 갖고 논해야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중앙당에 서로 이제 갑론을박하는 부분을 갖고 논의할 자리는 아니고 또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는 것이 지금 강원도의 우리 뭐 재정 상황이나 또는 경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중앙당의 입장이 아니고 홍준표 대표께서 춘천에 오셔서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정창수 후보를 찍어주십사 요청드리면서 한 발언입니다. 이게 중앙당의 입장이 아닌 거죠. 예. 정 후보님의 선대위에서 한 공식 발언인 겁니다. 뭐 선대위에서 뭐 발언을 하셨다 하더라도 네. 뭐 우리가 한간을 갖다가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사실 뭐 평창 올림픽 그걸 갖다가 이제 제가 우리 지사님 모시고 해외 출장도 많이 다니면서 홍보도 많이 했는데 평양 올림픽이라고 또 말씀도 재밌게 말씀도 많이 하셨고 우리가 그 한간을 읽고 다음에 지금 뭐 이렇게 바쁜 시간에 가급적이면은 강원 도정을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살릴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 지나간 원래 앞으로의 미래를 갖다가 우리가 예측을 하려면 과거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엄정한 평가와 어떤 뭐 질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오늘 논의는 주로 정책적인 또 우리 민생을 위해서 도민들을 어떻게 이제 과연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을까? 지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소득 2배, 행복 2배 참 좋습니다. 꼭 실천하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와 같은 목표는 계속 가져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정치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저를 뭐 공격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 부분은 강원도민들이 위장 평화 쇼에 이용됐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뭐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장평화소에 우리 강원도민들 그렇게 추운 겨울에 유치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면서 자원봉사하면서 또 공직자들 철원에서 영월에서 아이, 많은 분들이 전부 위장평화쇼에 들러리 선 겁니까? 최 후보님, 네. 실제로 동계올림픽 유치는 과거 이제 자유한국당의 전신은 새누리당이시죠. 새누리당에서 네, 이제 네. 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성공적인 개최는 네. 또 존경하는 우리 또 최 후보님이 하셨고 네, 네. 그 유치할 때 그때는 뭐 그 다 우리 여야가 다 힘을 합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나 국가의 행태를 갖다가 파악하고 예측을 할 때는 과거에 그 사람 행태가 어땠는지 지켜보고 또 주의하자. 결국은 국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방향은 지금 저는 여야 야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 상황을 갖다가 인식을 하고 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자.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재정, 현재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자. 거기에 네, 초점을 최 후보님 두고 시간 다 사용하셨고요. 후보님, 네,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정창수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제가 이거 드리기 싫은 말씀입니다. 네, 네. 제가 2년 반 이상 우리 최 지사님 모시고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서 동으로 서로 뛰어다니고 또 한 번은 저는 곰인형을 쓰고 최 지사님이 호랑이 인형을 쓰셨어요. 근데 이 호랑이 인형이 이 눈이 넓어갖고 제가 써야 되는데 우리 최 지사님이 그거 쓰고 먼저 올라가셔서 넘어지셨어요. 아주 그 일본 관광객들한테 아주 참 인기도 없고 뭐 그렇게 같이 동계올림픽의 해외 홍보를 위해서 함께 우리 지사님 모시고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거 죄송한 질문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28일 레고랜드에 대해서 네, 네. 제가 이제 우리 최 후보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네, 네, 네. 오늘 또 레고랜드 시민검증단에서 네. 그때 우리 최 후보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네, 네. 문화재청에서 2017년 10월 이후에 재가가 나서 늦어졌다. 네, 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네. 이제 그런 자료를 보자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 그 보도 자료에 의하면 시민단체가 허위 사실이다. 이제 이렇게 2016년에 이미 벌써 문화재청에서 허가가 났다. 그러고 도민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도 자료가 나왔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날 STX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아마 최 후보님보다 제가 조금 전공일 네, 겁니다. 네, 네. 30년 이상 이제 네, 근무를 네, 네. 했으니까 STX라는 회사가 뭐 옛날에는 좋았는데 네. 실제로 부도 위기에서 부도 회생된 지 불과 10여 개월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멀린이라는 회사가 STX 같은 회사한테다가 테마파크 시공을 지금까지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LLD하고 관련된 이사회에 멀린이 참석을 했느냐, 네. 그걸 우리 지사님께서 확인을 하셨느냐, 네. 이제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과연 이제 좀 질문이 좀 많습니다. 그 STX가 이제 제출했던 책임준공 확약서, 네. 그다음에 이행 보증서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다시 중복해서 묻는가 하면은 네. 상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 후보님께서도 반드시 아셔야 되고 네, 네. 그다음에 밑에 업무를 추진하는 분들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네. 받아야 됩니다. 네, 네. 우선 첫 번째 시민단체에서 네. 이제 최 후보님께서 잘못 아셨던 네, 네. 그 문화재청의 2017년 네, 네. 그 7월 이후에 재가가 나서 그 착공이 늦어졌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단체가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네.
뭐 깨끗하게 뭐 잘못했다라고 하시는 것이 어떠는지 네.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무슨 뭐 제가 또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뭐 레고랜드에 관해서는 제가 포괄적으로 예. 뭐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사과를 드렸고요. 예. 지난번 TV 토론 때도 사과를 드렸고 우리 춘천 시민 도민 여러분들께 이 레고랜드가 20개월 이상 수년된 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점은 명백히 사과드립니다. 이제 다만 그걸 과거 얘기를 자꾸 하면 뭐 하겠느냐. 제가 잘못한 건데, 그리고 늦어진 건데, 지금부터 어떻게 치유해서 빨리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후보님께서도 도와주시고 시민들도 도와주시고 언론에서도 도와주시면 제가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예, 네. 제가 참 우리 솔직한 네. 제가 이런 면에서 네. 우리 최 후보님을 존경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이 7년간 네. 이제 최 후보님께서 착공과 관련된 언급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착공식을 하시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멀린이라는 이제 회사가 이제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LLD라는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네. 실제로 거기다 보면 이제 비리도 생겼고 네, 네. 그다음에 뭐 제가 듣기로는 네. 최근에 LLD의 이제 모 회사 네. 이름을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만 네, 네. 사장께서 네. 5월 14일 협약식을 이제 마친 다음에 네, 네. 사퇴를 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 반리가 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다만 이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착공을 우리 최 후보님께서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네, 네. 어린애들하고 춘천에 또 도에 있는 어머니들께서 레고랜드를 갖다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네, 네. 근데 7년 동안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또 우리 네. 최 후보님께서 하시고 싶었겠습니까? 네. 하려고 하다가 착공을 갖다가 3번, 4번 하다가 네. 이제 워낙 하시고 싶으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치하게 봤었어야 네. 됐고 이제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이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사과도 또 여러 번 많이 하셨으니까 네, 네. 이제 레고랜드는 좀 고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좀 같이 도와주셔서 예, 예. 함께 완성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네. 네, 상호 질문을 통해서 서로를 또 검증하고 또 유권자의 마음으로 상대 후보의 의견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상호 토론 시간인데요. 시간이 좀 약간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네, 상호 토론 시간이 앞으로 2차례 더 있으니까요. 못다한 의견은 다음 상호 토론 시간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후보자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공약일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꼭 알리고 싶고 또 강조하고 싶은 본인의 대표 공약 하나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창수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강원도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특히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마을이 없어지고 도시가 없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원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어려운 거는 강원도가 마을이 없어지고 인구가 줄어들고 청년들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심각하다. 하물며 우리가 20여 년간 도민들의 힘으로 올림픽을 유치하고 또 성공리에 개최를 했습니다. 이 위상을 갖다가 또 올라간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서 강원도를 갖다가 살려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낼 거냐? 제가 그 얘기가 간단합니다. 방문자 경제입니다. 자, 여러분, 춘천 시민 얼마 됩니까? 그다음에 양구, 우리 화천 몇만 안 됩니다. 그 적은 인구를 갖고 재래시장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방문자를 오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오게 하느냐? 강원도는 산수가 수리하고 우리 도민들이 정서적으로도 아주 친절합니다. 왔다 가신 분들이 얘기를 해요. 강원도를 다시 가고 싶다. 왜? 사람을 보고 싶어서. 강원도 사람의 그 따뜻한 감정 때문에 다시 가고 싶다.
방문자 경제라는 것은 각 18개 시군에 아주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서 많은 방문객을, 국내 방문객을 오게 하고, 사람이 오면은 기업이 옵니다. 기업이 오면은 향토 우량 기업들이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해 내는 겁니다.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업 유발 계수 관광 산업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원도의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문순 후보의 공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공약이 많은데 오늘은 어르신들 관련 공약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일자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건강하게 자식들 신세지지 않고 여생을 편안히 보내시는 것, 이게 어르신들의 소망이십니다. 저도 이제 올해 62살인데요. 곧 어르신 대열에 들어가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자리, 건강, 주택 세 가지 공약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4만 개 일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일자리를 갖고자 원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모두 가지실 수 있는 충분한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를 준비했는데요. 공공형 일자리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잘 아시는 봉사형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에 취업을 부탁드리는 기업형 일자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업형으로 직접 사업을 하시거나 조그만 점포를 내시고자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도와드리는 그런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카드를 10만 원씩 넣어서 드리는 건강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효도 아파트를 준비했는데요. 효도 아파트는 임대료를 전혀 내지 않는 무료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제공을 하게 돼 있는데 춘천에 하나 지었더니 원주에서도 좀 부탁을 하셔서 원주에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강릉에 또 수요가 있어서 강릉에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식 강원도 노인회장님, 이수홍 춘천시 노인회장님, 그리고 유정우 원주시 노인회장님, 선복규 강릉시 노인회장님, 18개 시군의 노인회장님들, 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크게 확대한 정책이니만큼 실현 가능성이 100%인 그런 공약입니다. 여러 어르신들께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책임 정치와 정책 선거의 핵심인 바로 유권자의 약속, 두 후보의 공약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상호 토론 시간에도 이야기가 좀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원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이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 멀린사와 강원도 또 LL개발이 상생협력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그동안 표류했던 레고랜드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번 합의서와 관련해서 멀린의 직접 투자 내용이나 또 구속력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께서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지 한 말씀해 주시고요. 만일 사업이 중단된다면 이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최문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우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20개월 정도가 늦춰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늦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문화재 문제가 제일 컸고요. 문화재가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나온 문제가 컸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의 경험 부족도 상당히 컸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런 개발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올림픽 시설 짓듯이 이렇게 순조롭게 될 줄 알았던 그런 안이함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불운도 겹쳤습니다. 멀린에서 이제 두 번이나 투자 결정을 했다가 코리아 리스크, 이렇게 미사일 위기, 북핵 위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이사회 의결이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과거의 일이 됐고 지금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23일 날 정부로부터 공사를 해도 좋다. 그리고 주변에 땅을 팔아도 좋다. 이런 문화재청에 공문이 도착한 후에 그때부터 이제 투자 유치, 건설사의 선정, 설계 도면의 완성, 주변 토지의 매각 이런 것들을 진행했고 모두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해올립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빠른 속도로 2020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창수 후보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참 이거 조금 전에 이제 약속드렸는데 이 질문 있는 줄 모르고 제가 이제 레고랜드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진짜 최 후보님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최 후보님이 하신 말씀들이 사실은 제대로 보고를 못 받으셨고 또 최 후보님이 제대로 지금 이해를 못 하신 거 아마 후보님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이제 좀 뭐한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사업은 가볍게 할 수 있는 우리 강원도에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멀리는 지금 구체적으로 개입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계약서를 볼 때 그다음에 STX가 과연 시공 능력이 있느냐 그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준공 확약서라는 거는 STX가 제대로 멀린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면은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행보증 계약서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에서 제대로 따지를 못해갖고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따지 못해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땄고 어렵습니다. 네,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강원도의 가장 직접 현안인 바로 춘천 레고랜드 사업 두 후보의 입장과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상호 토론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 방식은 이전과 똑같고요. 두 후보에게 돌아가면서 역시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께서 진행하시면서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토론의 전 과정이 TV와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역시 상대 후보에게 충분한 질문과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후보자당 6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정창수 후보부터 주도권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폐광 지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폐광 지역을 갖다가 복원시키는 것은 아마 우리 최 후보님께서도 유럽을 다녀오셨을 거예요. 80년대 석유가 생산되면서 석탄 이제 더 이상 경제력이 없어서 탄광촌이 되게 폐광이 되고 그 폐광촌을 갖다가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 경제가 없어지니까 그 지역을 갖다가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상당한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폐광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마다 특색 있는 미술관, 박물관, 그 다음에 공연장까지 만들어서 지역을 갖다가 유명 관광지를 만들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십시다. 지금 폐광 지역의 재원이 중앙정부 재원이 부족해서 카지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강원랜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수입의 상당 부분을 처음에는 카지노 수입의 75%가 폐광 지역에 지원이 되다가 50%, 25%로 줄어들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 강원 도정에서 그대로 어떤 정부였든 간에 막았어야 되고 더 안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최근에 들어와서 광해관리공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폐광 지역을 만들면서 이제 광산이 스톱이 되니까 그 멈춰진 강산에서 다양한 재해가 생길까봐 광해관리공단을 만들고 그 광해관리공단이 실제로 폐광 지역을 갖다가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상당한 자산이 갖고 있는데 그걸 아무 관련도 없는 광물자원공사하고 통폐합을 하려고 해요. 발표도 했단 말입니다. 자, 이거는
강원 도정 입장에서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 아니냐. 정부님 이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아니 이게 지금 이제 같이 연결되는 질문이라서 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가 카지노를 왜 하게 했습니까? 폐강 지역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카지노 사업을 하게 했는데 그 강원랜드를 갖다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놔둬야지 충분히 카지노 사업에서 벌어난 돈을 폐강 지역에다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강원 지역의 폐강 지역 지원은 이제 중앙정부로서는 마치겠다. 근데 이런 시점에서 실제로 우리 강원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최 후보님 또 의회 상당히 강력하게 우리가 우리 의견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원랜드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고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폐합하게 된 데에는 강원랜드가 그동안 역대 모든 경영진들이 교도소를 안 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안 간 분이 없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걸 공정하고 투명한 회사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역 투자는 지금 지난번 사장님, 그 지난번 사장님들도 계속 하질 않았습니다. 이제 그게 중앙정부에서 강원랜드를 지역을 위한 기업으로 보지 않고 그냥 경영 논리로만 보다 보니까 이 돈을 쓰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역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위도 뭐 우리 주민들이 여러 차례 했고요. 근데 그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니고 통폐합을 하되 지원을 줄이지 않는 조건을 강하게 달아서 주민들의 불이익이 가지 않는 상태에서 했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에서 우리 강원도의 2대 지주로서의 그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입니다. 네, 이번 정부 들어서는 부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재청권을 저희한테 줬는데요. 강원도의 역할을 아주 완전히 뺏어간 중앙집권적인 논리가 바로 그분들한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실제로는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최 후보께서 보다 인맥과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절차를 보다 좀 더 인식을 하셨고 구축이 되셨더라면은 그렇게 묵과하지는 않으셨지 않았겠느냐. 만일에 저였더라면은 절대 그걸 갖다가 용납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폐합 안 됩니다. 강원랜드를 갖다가 어떻게 주식회사형 회사로 만듭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강원랜드의 사회이사도 비어 있다는데 어떤 형태를 써서 강원도에서 그 이사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의사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같은 형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거는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예, 다음 최문순 후보에게 바로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정선의 알파인 경기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정 후보님께서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거 아마 지난 모 일간지에 저는 그 알파인 경기장을 갖다가 존치라고 주장을 했고 최 후보님께서는 이제 조건부 존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알파인 경기장을 저희가 사실상 그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경기장을 만들면서 주변에 재복구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못해서 이번에 비가 좀 온 바람에 그 정선도 평창하고 마찬가지로 재해가 좀 입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뭔가 하면은 복구를 전제로 허가를 받았지만은
건설한 데 들어간 비용이 2천억이었고 복구한 데 들어간 비용이 1단계가 400억인데 실제로는 1,000억 이상 든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1450m 고지까지 쭉 들어가는 식생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해서 그걸 갖다가 구해서 뿌리기도 힘들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새로운 재해가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완전한 복구까지 100년이 걸린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올림픽 유산은 올림픽 시설은 최대한 보존은 하되 실제로는 통합관리청을 통해서 보존과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일부는 주민과 관광객을 쓸 수 있고 또 일부는 스포츠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새로운 그 모델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존치라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당장 복구 들어가면 더 많은 피해가 생길 소지가 많다라는 전문가 얘기를 듣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아주 답변이 좀 잘 모르실 줄 알았는데 잘 알고 계셔서 고맙고 제 입장과 우리 정선 군민들하고 입장이 똑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저 최 후보님한테 배운 겁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안은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산림청, 그다음에 환경부, 정선군, 스키협회 이렇게 크게 4곳의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각각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산림청은 100% 복원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부는 50%만 복원하겠다. 그리고 정선군에서는 그냥 쓸 수 있게 존치해달라. 정선군의 경제 동력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스키협회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이 코스를 왜 복원하느냐 이런 4개의 입장이 있고 우리 강원도로서는 이것을 조정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제 조정하는 입장은 우선 좋은 안을 지금 마련해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산림 복원 계획을 세워서 설계해서 예산을 만드는 데까지 한 3, 4년, 빨라도 3, 4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3년간 2021년까지 운영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2021년은 이제 동계 아시안 게임을 우리가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안, 거의 합의가 된 안은 우리 도 그리고 정선군 거기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송담이라는 회사도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스키협회 그렇게 6개 주체가 공동으로 회사를 하나 만든다. SPC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겨울에는 그냥 스키장으로 쓰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봄, 여름, 가을이 문제죠. 그래서 봄에는 산악자전거 대회를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봄, 여름에는 그리고 이제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서 산악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경기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가을에는 가리왕산이 그 단풍 축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단풍 축제를 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현대산업개발과 송담이 지은 호텔이 요가 힐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 힐링 축제도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각종 스키 대회를 여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흑자로 한 3년 운영하고 그 사이에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복원을 한다면 지금 복원이 굉장히 정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어렵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선 국민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뭐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신데 정 후보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같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도민들의 또 강원도 대한민국의 최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 예, 동의드립니다. 네, 시간 전- 남으셨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전 말씀 다 드렸어 말씀하시면 토론한 지 한 50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견해와 또 해법을 좀 진지하게 주고받다 보니까 좀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공통 질문 준비해
한 개를 더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 올림픽 시설에 대한 사후 활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평창과 정선 지역에 내린 비로 인해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올림픽 시설물과 사후 처리 부재에 따른 인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사후 활용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올림픽 경기장이 모두 4곳에 이릅니다. 여기 알펜시아 문제 역시 강원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올림픽 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두 후보자의 해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문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알펜시아는 이제 매각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고 좋은 조건으로 팔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이 알펜시아를 사겠다는 투자자들이 외국에서 몇 분 있어서 실무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알펜시아를 단순히 매각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 같이 개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이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기장들인데요. 경기장들에 대한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은 그대로 보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제 경기를 계속해서 열어나간다.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강릉, 평창, 정선이 이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동계올림픽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동계 스포츠의 메카로 계속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 특히 2021년에 남북이 공동으로 동계 아시안 게임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 경기장이 그때까지 잘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2025년에 동계 유니버시아드 그리고 개별 경기를 계속 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재정은 전체 들어가는 돈이 45억 내외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보고를 도민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창수 후보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뉴욕 북부의 그 레이크 플래시드라는 곳에서 동계올림픽을 2번 개최하고 사계절 관광지로 올림픽 시설을 잘 이제 운영하면서 아주 유명 관광지로 만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관리청이 그 분산되어 있는 올림픽 시설들을 각 개별 시군이나 또는 광역자치단체에다가 맡기지 않고 하나가 통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시설들을 사계절을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유지 관리비가 나오고 관광객이 오는데 올림픽 시설들을 갖다가 동계 스포츠 몇 번을 한다고 해서 올림픽 시설 유지 관리가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남북 공동 동계올림픽 개최는 지금 시기적으로도 추진하기가 아마 쉽지는 좀 않을 거고 또 한다 하더라도 빙상 경기는 남쪽에서 하고 설상 경기는 북쪽에서 한다면은 이 뭐 하고 나서 별로 남는 게 없지 않겠느냐. 올림픽 시설은 가급적이면은 100% 남기는 것을 동의하고 이 하나의 관리청에서 유지하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일부는 시설, 일부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두 후보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상호 토론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와 같이 또 주도권을 가진 예비 후보께서 자유롭게 진행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약과 또 상호 간의 질의응답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강원도 유권자들이 유심히 또 검증의 눈으로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유권자의 마음으로 상대 후보의 그 의견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상호 토론 기회는 후보자당 6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정창수 후보부터 주도권 드립니다. 저한테 먼저 주도권 줍니까? 네. 고맙습니다. 최 후보님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주 열병합 발전소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 인물을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은 2014년에 맹물로 이제 연료를 만드는 기계를 만든다고
뭐 한 분이 계셨나 봐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우리 최 후보님께서 그분을 명예지사로 임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사기 혐의로 뭐 처벌도 받고 했는데 그걸 아시고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시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사기 혐의로 처벌 받으신 분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분이 사기 혐의로 이제 처벌을 뭐 5년 이상 징역을 받은 분을 네. 또 명예대사로 뭐 지정을 하실 때는 또 그만한 뭐 사유가 네, 네. 최 후보님께서 또 판단을 하셨겠죠. 네. 근데 최근에 네.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터넷 언론에서 누가 보고 네, 네. 또 최 후보님을 팔고 네. 뭐인가 또 행사를 이제 한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죠?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은 좀 주의 좀 하시는 게 이제 네.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고 지금 원주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네, 네. 그 SRF라고 해갖고 네, 네. 이제 고형 그 쓰레기를 갖다가 연료로 만드는데 고형화 시켜갖고 네, 네, 네. 그것을 이제 열병합 발전소로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뭐 냉난방으로도 쓰고 화해단지로도 보낸다고 하는데 우리 최 후보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원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미세먼지가 많은 곳 아닙니까?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핏 들었는데 원주시장 지금 현 시장 후보하고 네, 네. 또 우리 최 후보님이 네, 네. 그 원주의 열병합 발전소 만드는 것을 두 분이 같이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이제 아닙니까? 진행을 원주시장께서 진행을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예. 취소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게 네. 과연 실제로 취소가 됐느냐? 그 시민들이 지금 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원래 그 쓰레기를 갖다가 처리를 할 때 네. 이제 지금은 소각 아니면 매립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해양 투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분리해서 소각을 할 때 그걸 갖다가 고형물을 만들어서 소각을 할 때 처음에는 아주 깨끗하게 그 연기가 소각 이후에 연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네. 전 세계에서 또 우리 국내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고 또 그거 말고도 펠릿이라고 해갖고 네. 아주 좋은 나무를 갖고 만드는 그 열병합 발전소조차도 최근에 외국에서 그 방사능 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사 기초자치단체장이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최 후보님께서 그거 좀 막으셨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아마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찬성을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러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20여 년간 우리가 양양에서 네, 네. 그 케이블카를 이제 만들려고 추진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실제로 제가 18개 시군을 22개라는 건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수습할 때 22개 네, 네. 시군이라 자꾸 22개 하는데 지금 18개 시군이 됐지 않습니까? 돌아다녀 보니까 지금 금강산 관광 복원 부분을 일부는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네, 네. 이 강원도 중 남부 쪽에 네.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봐.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네. 강원도 전역에 경쟁력 있는 관광 단지는 분명히 만들고 벨트화를 시키고 방문객을 갖다가 골고루 오게끔 네.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그러고 오색 케이블카는 네. 이제는 사실상 지난 정부에서 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허가를 해줬거든요. 네, 네. 그러고 그다음에 행정 심판을 통해 갖고도 그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가 그걸 갖다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를 해서 하게끔 됐는데 네. 또 2015년에는 그 민주당 당대표로 계시던 현 대통령께서도 네. 오색 케이블카는 강원 도민을 위해서도 하겠다. 네, 네. 이제야말로 우리 강원 도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금 현재 환경부
책임자하고 네, 네. 또 청와대 책임자 이분들이 전부 우리 녹색이 아닙니다. 네. 오색 케이블카를 반대한다고 하는데 네. 우리는 이런 거에 연연해 하지 말고 네, 네. 과감하게 네. 강원도의 입장을 밝히고 네, 네. 관철을 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저 후보님께서 네.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도 오색 케이블카를 해야 된다는데 이견이 없고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절차상으로 다 합의가 돼서 진행이 되다가 지금 좀 제동이 걸려 있는데 이건 법적 제동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빨리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문순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도지사 7년 재직하는 동안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 전신 새누리당을 비판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고 정치보다는 도민들이 좀 편안하게 정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좀 억울한 일도 있고 분한 일도 있고 허위사실도 있었고 뭐 공격도 엄청나게 받았고 했지만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반격을 하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홍준표 대표님께 섭섭함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비판이 좀 도가 지나치시다. 이 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처음으로 제가 공개석상에서 후보님이 속한 당과 대표님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단어들과 문장들을 하나하나 보면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거짓 선전하고 뭐 이런 등등 이렇게 좀 저희들로서는 우리 도민들이 들으면 굉장히 좀 민망하기도 한 이런 분들이 있어서 후보님께서 이 강원도에서만이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도민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를 좀 부탁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 후보님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네, 질문 부탁을 드린 겁니다. 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네, 답변 좀 좋습니다. 네. 답변 좀 드려도 되죠? 네네.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뭐 옹호를 하자고 드리는 건 네. 아니고 그 평창 동계올림픽은 실제로 여야가 힘을 합쳐서 네. 이제 우리가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표현 방법에 있어서 네. 이제 지나치게 지금 정부가 모든 동계올림픽의 네. 공을 네. 마치 다 지금 이루어낸 것처럼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다음에 그것까지도 봐줄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남북 관계로 이제 연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남북 관계도 저도 뭐 우리 저 최 후보님 그 네. 희망적인 남북 관계 좋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론을 갖다가 펴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우려를 표명하는 거 아닌가?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며칠 전에 이제 다녀가셨습니다. 네. 얘기 안 하십니다. 네. 네. 별로 안 하셨습니다. 네. 네. 글쎄요, 예. 이제 좀 그런 표현을 좀 줄여주시고 특히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인들의 축제고 또 전 세계인들이 다 잘했다고 평가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 점을 흠집을 내시고 그러니까 그걸 준비했던 많은 분들 특히 이제 공직자들이라든가 예.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우리 도민들이라든가 그분들이 혹시 상처를 받지 않으실까 우려해서 아닙니다. 그 최 후보님 올림픽 성과에 대해서는 흠집을 내질 않았습니다. 네. 다만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옛날에 노력을 많이 하셨다. 네.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 점은 뭐 저도 인정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유치되셨고요. 하여튼 박근혜- 우리 저 최 후보님도 또 열심히 또 유치 운동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같이 오셔서 같이 즐기셨으면 되셨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찾아가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뭐 살짝 모르게 다녀가셨답니다. 네, 다녀가서 정중하게 근데 와주셨으면 최 후보님 좋겠어요. 저한테 저도 열심히 했는데 뭐 초청장 하나 안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건 저희가 뭐 빼먹은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런 점들을 좀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지난번에 저희 사회복지연대 정책 토론을 같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정책 발표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분들의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주축이 된 연대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5가지 요청 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4번째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는 후보님께서 처우 개선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처우 개선을 하실 것인지 조금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고생하시는 우리 사회복지사들께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그분들에게 힘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그때 제가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금액을 말씀을 안 드렸고 네. 또 존경하는 최 후보님께서는 3만 원인가 네, 네. 뭐 이렇게 이제 더 드리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건설교통부 주택장을 하면서 임대주택 업무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임대주택을 많이 다니다 보면은 거기에는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려운 가정일수록 거기 가면은 3인 가족이든 4인 가족이든 모두가 건강한 그런 가정에서는 절대 어려운 가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꼭 중증 환자. 네. 그죠? 그다음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결손 과정 손주를 데리고 있고 집이 형편없어요. 사회복지사는 근데 요양복지사,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이제 찾아다니는 복지사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된다. 현재 실태를 알고 그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급여별로 그다음에 업무 과다별로 그렇게 해서 올리겠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상호 토론 함께 하셨습니다. 상대 후보의 예우와 배려를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못다한 의견을 보충하거나 또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최문순 후보부터 마무리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밤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창수 후보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거운동을 다니다 보면 전통시장을 많이 다니게 됩니다. 전통시장에 가면 어머니들이 제 손을 붙잡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제 가슴을 비수처럼 파고드는 말이 있습니다. 먹고 살게 좀 해줘.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저는 그 어머니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마음을 다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어머니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느라 백방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시군의 번영 회장님들, 농업, 어업, 축산, 임업 발전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노심초사하는 공직자들, 그리고 낮은 처우 속에서 헌신으로 도민들을 보살펴주고 계신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도민들을 지키는 수호천사님들, 국군장병, 경찰관, 소방관,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산불 감시원 한 분 한 분에게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와 성원과 박수갈채를 보내는 바입니다. 모두 힘을 합쳐서 먹고 살기 힘들지 않은 세상, 평화와 번영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온 힘을, 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음은 정창수 후보의 마무리 발언 함께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강원도는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강원도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지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18개 시군을 2개월 반 이상 돌아다녀 봤는데 여태까지 20여 년간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시장에 계시는 분들, 농업인, 어업인 모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강원도가 어렵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판을 우리가 새롭게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7년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강원도가 도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1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허구가 아닙니다. 관광산업이 전체 산업 중에서 기여하는 율이 선진국은 10%가 넘습니다. 현재 강원도가 8% 내외입니다. 2배로 늘리겠습니다. 16% 정도 늘리면은 관광산업으로 인해서 실제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7만 개 이상 탄생합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유치기업을 갖다가 우수한 유치기업을 우리가 확보하고 우량 기업을 갖다가 진흥시키고 이 모든 것이 시장 경제로부터 벌어져야지 거기서 생기는 우리의 새로운 자원으로 모든 어려운 부분을 키워나갈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 모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책, 새로운 절차,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선거운동 하시느라 힘들고 굉장히 지치셨을 텐데 오늘 또 활발한 토론을 펼쳐주신 두 후보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긴 시간 동안 토론에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4년간의 강원도 살림살이를 어떤 후보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리고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정책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겠습니까? 선택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 MBC와 원주 MBC 그리고 MBC 강원 영동이 함께 마련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